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6%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2.8%에서 하향 조정된 것으로 OECD는 우리나라 성장률 하향 조정에 대해 글로벌 교역 감소와 세계 성장 둔화의 영향을 반영해 전망치를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상장 기업 중 가장 높은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롯데칠석이 10대 1 비율의 액면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액면 분할 단행 시 10분의 1로 주가가 낮아지면서 주식 거래 활성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롯데칠석은 액면 분할이 주주가치 재고 및 장기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의 롤러블 TV가 국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롤러블 TV는 하반기 국내를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국가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LG전자는 인공지능 기능이 강화된 다양한 올레드 TV 라인업을 통해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천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3월에 들어서면서 미세먼지도 더욱더 좀 강화되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도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속에서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오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부진 속에서 시장은 또 다른 재료를 찾지 못한 채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5일부터 시작된 전인대를 통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을 거듭 강조를 하면서 오늘 상해종합지수는 1%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중국의 이 훈풍이 우리나라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 보입니다. 방금 전 발표된 OECD에서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6%로 하향 조정하면서 눈높이도 역시나 좀 낮아진 상태인데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 대한 성장률도 하향 조정을 하면서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성장 우려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17% 하락한 2175.60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개인 홀로,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연일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약보합 마감으로 44,000원에, SK하이닉스도 2% 넘는 하락으로 68,1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도 약보합번 마감으로 373,0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네이버는 1% 넘는 상승 속에서 137,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17% 하락한 746.70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 반면 개인 홀로 순매수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과 신라젠은 오늘장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셀트리온도 1% 넘는 하락으로 71,100원에, 신라젠도 2% 넘는 하락 속에서 76,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디톡스도 역시나 3% 가까운 하락 속에서 56만 1,5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펄어비스도 1% 넘는 하락 속에서 16만 8,8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수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은요, 봉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일 지금 우리 시장은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연일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확실히 조금 약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지수가 상승할 때는 중국 시장이 장중에 상승하면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최근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그냥 혼자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한계해온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을 조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막판에 지수가 좀 반등하긴 했지만은 막판에 프로그램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지수는 상상할 수 없는 흐름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기전자 그리고 코스닥은 제약업종이 하락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기는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나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좀 낮춘 거에 대해서 좀 안심하는 그 정도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쨌든 코스피가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은 코스닥도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집중하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현물 쪽에서는 수급적인 부분이 좀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장 후반에 프로그램 매수가 좀 대량으로 좀 들어오면서 시장 하락폭을 조금은 만회는 했지만 역부족이었었던 상황이고요. 오늘도 선물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이 매수세로 좀 돌아온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봉철 선생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이어갈 텐데요. 1교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1교시는 업종의 이해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주요 업종들이 모두 좀 혼조세와 또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지수에 대한 부분에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업종에 대한 이해가 참으로 중요한 그런 시장 분위기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업종을 좀 위주로 중점적으로 배워볼지 궁금합니다. 자, 봉주 선생님, 오늘 배워볼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업종은 코스닥 정보기기 업종입니다. 358번인데요. 정보기기 업종. 사실 이 정보기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시장의 관심을,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그렇게 많이 받는 업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니고요. 그래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큰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업종에 있어서 어떤 고유한 특성이 있는 업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종목들이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또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보기기 업종에 대한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개인이나 기업의 어떤 정보 시스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든지 또 어떤 기기를 공급을 한다든지 부품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정보 시스템과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모여 있는데요. 정보라고 해서 어떤 거창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부터 또 빅데이터 관련한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 또 종목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패턴 이런 종목이 어떤 상황에서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그에 맞게 또 향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컴퓨터 제조 기업이라든지 또 산업용 모니터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교통관제 시스템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하철에서 보면은 티켓을 발매하는 그런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를 만드는 기업들도 있고요. 또 어떤 여러 가지 교통 시스템을 또 만드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음식점에 가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포스에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스와 관련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또 프린터를 만드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모여 있는 게 바로 이 정보기기 업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떤 큰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기업들은 드물고요. 매출이 좀 작은 소규모 기업들이 모여 있는 개별주 위주의 그런 업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에 고유한 특성이 없기 때문에 이 업종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은 없고요. 개별 기업들의 어떤 움직임 그리고 어떤 테마에 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테마라든지 또 개별 기업들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에 고유한 특성이 없다는 것은 전반적인 움직임 자체는 지수의 흐름과 어느 정도 연동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가는 흐름에서 적당히 따라가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들의 어떤 특성이 있었을 때는 그 종목의 특성이나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 정도가 나오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기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 종목들이 어떤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지수인데요. 358번이죠. 자, 정보기기 업종입니다. 덤이동부터 한프까지 종목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종목들의 어떤 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덤이동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를 만드는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의 움직임이 자율주행차 테마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테마가 움직이는 그런 흐름에서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역시 빅데이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빅데이터 관련한 어떤 그런 테마가 있었을 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고요. 또 ICT라든지 IoT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오픈베이스에서 분사해서 나온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테마로 움직임이 나옵니다. 정치인 테마주로 움직이는데요. 오픈베이스가 정치인 테마주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안철수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향후에 안철수 전 의원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DGI나 딜리 같은 경우에는 프린터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어떤 그 프린터 관련한 그런 그 이슈가 있었을 때 움직이는 종목들인데요. 딜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3D 프린터로 움직이던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도 3D 프린터가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하면 좋은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최근에는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3D 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이슈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바이오 스마트는 다양한 사업에 엮여있는 그런 종목이죠. 스마트 카드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카드 관련한 새로운 카드의 신규 발급의 건수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회사가 옴니 시스템입니다. 블랙아웃 관련한 그런 종목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이오 스마트도 여름이 되기 전에 좀 움직였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크게 움직였던 건 역시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면서 화장품 관련주로 움직인 것이죠. 최근의 움직임도 화장품주들이 움직일 때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향후에도 화장품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빅솔론 같은 경우에는 역시 프린터 관련주인데요. 포스에 들어가는 그런 프린터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아이리버는 MP3를 제조하는 기업이죠. 아이리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음원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한 이슈가 나왔을 때 움직임이 나오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SK그룹이라는 겁니다. SK그룹이라는 그 안정적인 배경을 가지고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그런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SM엔터테인먼트에서 지분을 인수하면서 그런 이슈로도 움직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룹주에 속해 있다면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일반 개별주로 있는 종목과 이런 그 대그룹에 속한 개별주들은 확연히 다르죠. 일반적인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았을 때는 접근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 어떤 그런 대기업에 있는 그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아도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기관이나 또 종목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세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의 움직임 자체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던 건 역시 방탄소년단 테마로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런 부분은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이렇게 쉽게 끝날 흐름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어떤 흐름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찰을 하면서 적절하게 단기 매매를 반복하면은 충분한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ICK는 역시 스마트 카드를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RM2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비, 부품에 들어가는 칩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이동통신 중계기에 들어가는 칩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5G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G 관련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멜트가 발생을 했을 때는 적절하게 접근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SE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교통 시스템을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어떤 그 뭐 지하철이라든지 또 어떤 고속도로의 어떤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고속도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철도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제조하는 기업이죠. 자, 에이텍 TN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테마주로 움직이던 종목이에요. 과거 이재명 지사 관련 테마로 움직이던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어떤 정치적인 흐름이 나왔을 때는 테마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 흐름입니다. 자, 엠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던 사업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바이오로 움직이고 있어요. 역시 이종장기 이식 그리고 면역 결핍, 돼지 생산 뭐 이런 관련한 이슈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이오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 움직이는 바이오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ECS, 이트론 이런 종목이 있는데요. 이트론은 암호화폐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자, 제이스테판 그리고 뭐 코텍, 터비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코텍이나 터비스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모니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카지노를 허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강한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향후에도 카지노 관련해서 어떤 호재가 나온다면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푸른기술은 역시 교통 시스템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철도 테마로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또 금융자동화기기나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관련한 이슈, 또 뭐 화폐개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도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두루 연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철도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프는 프린터 관련주입니다. 3D 프린터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향후에 어떤 그런 이슈가 발생한다면 움직임이 있겠다.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창에 넣어봤는데요. 사실 개별 종목별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관심 종목을 이렇게 모아놓고 볼 필요는 없고요. 개별 종목들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만 적절히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들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프는 프린터 제조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대부분 기업들이 실적이 그렇게 아주 좋은 기업들이 아니에요. 한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푸른기술은 교통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철도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로 움직이고요. 금융자동화기기와 관련한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때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고요. 서비스나 코텍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모니터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카지노와 관련된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적절히 접근하시면 됩니다. 기업의 흐름은 서비스나 코텍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매출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엠젠 플러스는 최근에 바이오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면역 결핍 돼지라든지 또 이종장기 관련한 어떤 그런 이슈로 움직이는 바이오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SE 시스템은 역시 교통 관련한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RM2 테크놀로지 이 기업은 이동통신 중계기에 칩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5G 관련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니까 그 정도 특성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카드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역시 화장품 관련주로 움직이는 뭐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아이리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앰프3 제조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움직임이 있었던 건 방탄소년단 테마로 계속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 대주주가 SK텔레콤이고요. 그리고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관련한 어떤 이슈들이 나왔을 때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흐름 자체는 좋지 않지만 SK그룹 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은 빅데이터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오픈베이스에서 분사를 하면서 안철수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미동은 블랙박스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자율주행차 테마로 움직이니까 자율주행차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 한 번 정도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의 흐름은 특별한 흐름은 없습니다. 지수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갈 때는 비슷하게 움직이는 흐름. 최근에도 거의 지수와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흐름이에요. 다만 업종의 어떤 특별한 특징은 없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의 흐름만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미동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한번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이 강하게 나왔던 종목들은 한 번씩 다시 흐름이 나옵니다. 최근에 자율주행차 테마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접근을 한다면 제대로 한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움직일 만한 시기도 됐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솔루션은 정치인 테마주로 움직이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도 정치인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 테마주 또는 어떤 그 빅데이터 관련한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 아이리버는 보시면은 움직임들이 계속 강하게 나왔었죠. SK그룹에 인수되면서 엄청난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나왔었던 게 SM엔터테인먼트에 인수가 되면서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 테마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멜트가 발생하고 저점이다 싶었을 때에는 한 번씩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엠젠 플러스는 최근에 바이오 관련한 이슈로 이렇게 움직임들이 나오죠. 그래서 바이오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접근하시면은 무난한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RM2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역시 5G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발생을 했을 때 접근을 한다면은 무난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이오스마트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 사업에 진출하면서 엄청난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화장품주들이 움직일 때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흐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블랙아웃 관련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름을 앞두고 어느 정도 움직임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종목들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업종의 흐름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그런 큰 특징은 없어요. 그래서 지수와 흐름과 비슷하게 움직인다. 뭐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은 개별 종목들의 어떤 그 움직이는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특성을 활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시기에 적절히 접근하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정보기기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교시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업종은요, 정보기기 업종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일단 지수나 테마들 이런 흐름에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개별 기업들의 특성이나 흐름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주목받기 어려운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이 이런 이슈에 의해서 좀 개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좀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셔서 계속해서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징으로는 좀 아이리버라든지 엠젠 플러스 뭐 각각의 이 특별히 좀 관계된 그런 업종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시면서 종목들에 대한 접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1교시는 업종의 이해 시간까지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네,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2교시는 종목 현미경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매매했었던 그리고 관심 있게 봤었던 종목에 대한 흐름 다시 한번 좀 복귀도 도와드리고 매매 결과와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봉주 선생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위주로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성문전자 우선주입니다. 성문전자는 본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죠. 그런데 우선주를 접근을 했었고요. 이 종목은 최근에 접근을 한 종목입니다. 2월 18일에 추천을 했었습니다. 1차 매수가는 15,500원, 2차는 14,000원, 평균가 14,750원 매수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20% 이렇게 전략을 전달했습니다. 결국은 2월 25일에 플러스 15%로 수익 매도를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추천 당시만 하더라도 목표 수익을 20%로 정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중간에 목표 수익을 좀 조정을 했었죠. 왜냐하면은 가장 이제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1차 매수만 되고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았고요. 2차 매수까지 되면서 생각했던 흐름보다는 좀 약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1차 매수라는 건 1차 매수까지만 잡히고 간다는 건 굉장히 강한 흐름, 최근에 강했던 흐름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2차까지 매수가 됐다는 것은 좀 약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수익을 좀 낮추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석적이라고 생각을 했죠. 결국은
목표 수익을 했었던, 최초로 목표를 했었던 20% 이상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두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5%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뒀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는 크게 무리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 그 상황에 따라서 목표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무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1월에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는 매수할 만한 그런 가격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결과도 좋았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 성문전자 우선주는 두 가지 정도 테마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과거에 수소차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수소차 테마로도 움직임이 나왔던 그런 그 종목이고요. 그리고 대선 테마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죠. 정치인 테마주, 반기문 테마주로 움직였었던 종목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정치인 테마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황교안 테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테마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황교안 총리가 최근에 한국당 그 당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한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하면서 종목들이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문전자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이제 번주와 우선주 중에서 우선주를 접근했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생각을 하고 수익이 나기가 더 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추천을 했었는데요. 번주나 우선주나 장단점은 있죠. 번주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성이 있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큰 반면에 약간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가격을 잘 설정을 하셔야 돼요. 저점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정확한 눌림목을 포착을 해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눌림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잘 접근을 해서 수익을 거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00원에 추천을 했는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15,500원. 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2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추천을 했었는데요. 15,500원 그리고 14,000원 이렇게 추천을 했었죠. 결국은 2차 매수가까지 왔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1차 매수만 되고 상승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아니고 2차까지 하락하면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생각보다 조금 약해서 그래서 일단 목표 수익을 15% 정도로 좀 낮췄는데요. 이날 급등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자, 이전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충분히 받았죠. 그래서 고점 이후에 충분히 기다렸다는 게 포인트고요. 정확하게 눌림목 구간을 파악을 해서 접근했다는 게 그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흐름을 이용한 단기 매매였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락했다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적당히 수익 실현을 하고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다시 한번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맞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전에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당시에 대선 테마로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반기문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일 때 이 종목도 주력으로 강하게 움직이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정치인 테마주로 계속 움직이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수소차들이 움직일 때도 움직임이 같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황교안 총리, 전 총리 테마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어떤 같은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속해서 관찰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유에이텍입니다. 대유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수했던 종목은 아니고요. 작년이죠. 2018년 2월 22일에 추천했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1,250원 그리고 1,150원 평균가 1,200원 대비해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10% 이상 이렇게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장중에 문자로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매수 이후에 3월 6일에 플러스 10% 이상 수익을 달성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2월이 짧기 때문에 당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 종목을 추천했었던 건 당시 이 종목의 흐름이 좋았었어요. 당시에 대유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는데요. 대유그룹에서 대우전자를 인수를 하면서 당시에 이 대유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유혜택이 대유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지만 그중에서 가격 메리트가 가장 좋았었던 종목입니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접근할 때 아주 강하고 움직임이 좋은 종목을 접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격 메리트가 확실한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그 그룹주들의 움직임들을 봤을 때 강한 움직임도 나왔지만은 가격을 확실히 조정받은 이 대유혜택이 가장 좀 적절하겠다. 다만 어떤 그 이슈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갈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었기 때문에 단기로 매매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짧은 수익 목표를 제시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뭐 결과도 좋았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어떤 테마에 속해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룹주들이 같이 테마처럼 움직이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마치 테마주들을 대하듯이 같은 어떤 그룹주들을 테마주처럼 이렇게 보면서 같이 보면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로 잠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시에 추천 가격이 1,250원, 1,1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가가 1,200원 정도 됐는데요. 작년 2월이죠. 작년 2월에 추천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매수가 됐던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가 되죠. 그리고 이날 3월 6일에 급등을 하면서 10% 이상 수익이 나왔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2차까지 매수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에 흐름이 나왔었고요.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그 어떤 그 판단이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강한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역시 짧은 반등 이후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관련한 대유그룹주들의 흐름이 좋았었죠. 대유혜택도 흐름이 강하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조정을 짧게 받은 상태에서 가격적으로 충분히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그런 가격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단기에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볼 때 종목들이 강하게 가면 무턱대고 따라잡지 마시고요. 조정을 받으면 접근하고 아니면은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성문전자 우선주와 대유혜택 이렇게 두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건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발생했을 때 접근했다는 것이고요. 적절한 가격을 제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복기를 해보시고 향후에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이 두 종목을 준비했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교시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알아본 종목은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성문전자 우선주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일단 뭐 정치 테마주 그리고 이런 반짝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궁금증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참고 내용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성문전자 우선주에 대한 부분은 수소차 테마이면서도 과거에는 황교안 테마로 또 움직였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테마주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 접근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대유에이텍도 역시나 좀 복귀를 도와드렸는데 일단 대유그룹이 대우전자 인수한다라는 이런 재료성 소식에 의해서 좀 강세였던 상황인데 대유그룹주 중에서 가격 메리트가 좋은 종목들 위주로 또 접근 가능한 그런 전략을 그때 당시 구사하셨다고 합니다. 이 두 종목 모두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 강조를 다시 한번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1191님의 질문입니다. 웅진을 매수가 2,980원에 비중은 70%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장 웅진 종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은 강보합 마감으로 2,260원에 마감이 되면서 현재는 손실 구간인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봉추 선생님은 어떻게 분석하실지 궁금한데요. 봉추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학점은 F고요. 반등하면 마이너스 15%,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35%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등이 나와도 크게 보지 말자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2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로 10%, 또 아래로 10% 정도 보는데요. 아래로 10%는 저점을 이탈하는 가격이에요. 그때는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코웨이 인수 관련 이슈로 계속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지나갔다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특별한 호재가 있지 않으면 지수의 흐름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수가 좋지 않았고요. 대응도 좋지가 않았는데요. 차트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가 2,980원이죠. 2,980원이면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매수 자체가 좋지 않아요. 여기도 좋지 않죠. 여기도 좋지 않습니다. 여기면은 아주 좋지 않고요. 여기도 좋지 않다는 게 지금 비중이 70%예요. 70%를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매수를 했다는 게 좋지 않죠. 그리고 계속해서 홀딩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죠. 마이너스 34%까지 홀딩을 하셨는데요. 기준이 없는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응을 해서는 결국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5%로 다시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는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을 계속 홀딩하다가는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현재 어떤 그 종목의 흐름 그리고 지수의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본전까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와주면 마이너스 15% 정도의 적당히 감사한 마음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락했을 때는 저점 이탈 시에는 손절하고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웅진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아쉽게도 좀 F확정 확인이 됐고요. 지금 마이너스 15% 또는 마이너스 35% 먼저 온 가격대 매도에 대한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7723님의 질문이고요. LG전자를 매수가 71,50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LG전자의 종가는요, 4% 넘게 상승하면서 74,4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구간인데요. 자, 봉투 선생님, 수익 구간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학점은 C입니다. 그리고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 10% 후에 관망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 지수의 흐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LG전자가 약간 나홀로 종목의 성격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전반적인 움직임이 지수와 함께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지수가 계속 꺾이는 상황이 혹시라도 온다고 하면은 이 종목이 계속 홀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더 가더라도 계속 꺾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수가가 낮았을 때는 조금 더 끌고 가볼 수가 있겠는데요. 매수가 자체가 높습니다. 차트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죠. 그래서 사실 뭐 최근에 이 저점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런 부분 횡보할 때 매수를 해서 끌고 간다. 아니면은 뭐 이 정도만 되더라도 좀 그 어느 정도 여유가 있죠. 그런데 매수가가 여기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 상황에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수의 흐름이 지금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종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LG전자는 우량주지 않습니까? 지수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전반적인 최근의 흐름 자체는 지수와 어느 정도 연동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수 고점 조금 더 가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꺾였죠. 그리고 자 10월의 어떤 흐름, 6월의 흐름, 그리고 저점 이후에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나온 흐름.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수와 연동을 하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리고 매수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길게 보지 마시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0% 이 정도 대응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C약점 확인이 됐고요. 본전에 손절을 잡으시고 목표가는 10% 매도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서 가볼게요. 다음 질문 끝자리 2369님의 질문이고요. 네페스 신소재를 매수가 67,300원은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네페스 신소재는 1.42% 상승하면서 43,0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상당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더욱더 관리가 중요해 보입니다. 자, 봉투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학점은 F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0%나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점을 이탈할 때도 손절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점 이탈하면은 굉장히 낙폭이 큽니다. 지금 50% 이상 하락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다만 지금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종목의 흐름이 계속해서 갈 것 같다고 하면은 굳이 손절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죠. 뭐 추가나 이런 전략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이 종목은 중장기적인 흐름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자, 일단 매수가가 좋지 않습니다. 매수 자체를 높게 했죠. 고점에서 거의 조정을 받지 않았어요. 고점에서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되는데
이분은 거의 60% 정도까지 그냥 홀딩하셨어요. 상당히 좋지 않은 습관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중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겁니다. 장기 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7,000원대에서부터 상승을 해서 10배 이상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해놓고 계속 홀딩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건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중장기적인 흐름은 끝났다고 봅니다. 2차전지 관련한 이슈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2차전지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않고요. 이 종목 자체적으로도 추세적으로 완전히 끝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다고 하면은 적당히 조정을 받고 이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다는 건 종목의 흐름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흐름,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 그리고 이 종목의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특별히 갈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련 갖지 마시자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36% 정도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와주면은 마이너스 20% 정도에 적당히 정리를 하시고요. 저점 이탈했을 때는 다시 저점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하시고 관망을 하시다가 향후의 흐름을 봐서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페스 신소재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종가 대비해서 상당 부분 좀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대 반등을 최대한 노려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20% 또는 저점 이탈 시 그 부분에 매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격대 잘 확인하시고 좀 현명하게 대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3849님의 질문입니다. 하나투어를 매수가 89,000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하나투어의 종가는요. 약보한 마감이고요. 71,8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손실 구간이신데 봉주 선생님 하나투어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은 학점은 D고요. 마이너스 15%나 마이너스 4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9% 정도예요. 조금만 반등하면은 그냥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37%까지 하락했다가 이 정도 반등이 꽤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게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흐름을 보면은 횡보하는 흐름인데요. 지수가 반등하는 구간에서도 그렇게 크게 반등하는 흐름이 안 나왔습니다. 결국은 지수의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수가 강하게 반등하지 않는 한 원전까지 가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어요. 자, 매수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충분히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으니까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죠. 마이너스 37%까지 그냥 홀딩하셨어요. 비중이 작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좋고요. 지수의 흐름이 좋다면 추가를 해서 좀 끌고 가볼 수도 있겠는데 추가하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흐름을 보면 지수보다 그렇게 강한 흐름이 아니에요. 결국은 지수가 지금 조정을 받는 흐름에서 가치 조정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짧게 마이너스 15% 정도의 정리 후에 일단 향후의 상황을 봐서 다시 접근하시든가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하락을 하면은 어차피 마이너스 30%까지 홀딩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쉽게 손절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을 이탈하는 마이너스 40% 정도까지 됐을 때는 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점이 어딘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내년에 도쿄올림픽이라든지 이런 이슈를 가지고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아직은 너무 멉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승하면은 짧게 정리를 하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저점 이탈하면은 손절한 후에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투어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D학점 확인이 됐고요. 마이너스 15% 또는 마이너스 4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3347님의 질문이고요. FNF를 매수가 41,0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FNF의 종가는요. 오늘 급등했네요. 13.28% 상승한 72,500원에 마감이 되면서 현재 상당 부분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봉주 선생님, 지금 오늘 13% 넘으면서 수익이 아주 크게 보고 계신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학점은 A입니다. 그리고 매도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끌고 가거나 아니면은 위아래 어떤 기준을 정해드렸을 때는 아래가 먼저 올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수익이 플러스 76%예요.
그 어설프게 위로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100% 이상 이렇게 뭐 끌고 가보자 그런 전략을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시 아래로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역시 정리 후에 다시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수 잘하셨어요. 고점 이후에 조정 충분히 받고 저점에 성공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죠. 최근에 지수가 반등을 했고요. 자, 패션 관련한 이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휠라코리아. 강하게 같이 움직이던 종목이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흐름이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 두 종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최근 고점이 9월 말이죠. 그리고 자, 10월 말에 저점 이후에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휠라코리아는 어떻습니까? 고점이 오히려 더 늦어요. 그리고 최근에 흐름도 바로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죠.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FNF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약합니다. 고점이 빨랐고요. 그리고 자, 다른 종목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반등할 때, 10월 이후에 반등할 때도 오히려 더 아래까지 약했어요. 저점이 더 낮게 끝까지 하락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종목들보다 훨씬 약한 흐름인데요. 두 종목도 지금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이거든요. 지수가 최근에 반등이 나오니까 그나마 반등이 나왔는데요. 지수가 다시 꺾인다고 하면 더 가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FNF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보다 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비교 그리고 이 종목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다시 뭐 고점을 뚫는다거나 엄청난 강세를 보인다는 흐름보다는 역시 적당히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매도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NF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 속에서 A약점도 받으셨고요. 지금 수익권에서 즉시 매도 이후에 가격에 대해서 다시 좀 보자,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2899님의 질문이고요. DKT를 매수가 14,206원에 비중을 15%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DKT는 약보합 마감이고요. 11,650원에 마감이 되면서 손실 구간인데, 자, 봉주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본전 매도 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30%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마이너스 18% 거의 마이너스 20%예요. 손절은 좀 길게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점을 이탈했을 때 손절을 하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은 이 종목은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신규주고요. 최근의 움직임 자체가 폴더블 폰 관련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는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강하게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매수가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매수 이후에 대응도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낙폭이 20% 이상 나왔었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본전이 오면은 일단 정리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 하시거나 마이너스 30% 이 정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KT에 대한 부분은 D학점 확인이 됐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30%에 대한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바로 이어갑니다. 끝자리 9176님의 질문이고요. 매지오늘 매수가 105,800원에 비중은 5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매지오는요, 3% 넘게 올라오면서 125,500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자, 봉주 선생님은 매지온 이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네, 수익을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매수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학점은 D고요.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로 가는 종목이죠.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105,8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죠. 지금 매수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때는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수익이 났을 때 매도를 하고 확실한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접근을 하자는 거죠. 단기 매매로도 적합하지 않은 그런 매수가예요.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계속 어떤 바이오 관련한 이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죠. 그런데 뭐 어쨌든 그런 이슈나 이런 것들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갑자기 또 하락했을 때는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바이오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 100% 신뢰하고 계속해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가격적으로 이미 너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일단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지온에 대한 부분은 D학점으로 매도 이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노려보자라는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일서의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장도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그렇다면은 내일 목요일장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연일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강한 흐름은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는 역시 꺾이는 흐름이고요. 점점 다시 고점을 재돌파할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흐름에서는 역시 시장에 좀 약한 흐름이 예상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반등이 나오다가도 다시 조정을 받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물론 버티는 흐름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보인다는 것이죠. 자, 이전에도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수급의 어떤 전환 가능성, 조금씩 변화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약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인할 부분이 있지만 강한 흐름보다는 약한 흐름이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어떤 하락을 한다면 하락의 크기나 속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락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종목의 흐름도 좋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흐름 정도만 아니면은 적당히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적당한 종목 매매 정도는 아직까지는 가능하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좀 강한 흐름은 예상하기 힘들다라는 의견과 함께 종목은 지수의 흐름과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대응하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봉주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봉주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과 다양한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